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손끝에서 사람의 목숨이 갈린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의원이 아니었고 양반도 아니었으며 이름조차 크게 불리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실혼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실혼야담의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어느 장터에서 시작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장터는 늘 그랬습니다. 솥뚜껑이 덜컹이고 국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면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스치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팔방은 늘 그 자리였습니다. 국밥집 심부름꾼, 그릇을 나르고 물을 길어오고 외상장부를 받아 적고 사람들의 말끝을 조용히 모아두는 아이. 그런데 그날은 장터 한복판의 공기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 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그저 넘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거리를 벌리게 되는 그런 소리였지요. 팔방은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틈 사이로 보인 건 곱게 차려입은 사내 하나였습니다. 비단 도포의 자락, 허리춤에 달린 작은 장도, 그리고 그 얼굴색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원님 댁 사람이라더라. 아니야, 저건 관아 쪽 군관이야.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 웅성거림이 장터를 덮었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옆으로 쓰러진 채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목울대가 마른 듯 들썩였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는데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팔방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가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낮게 이건 더위 먹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비켜라, 비켜. 의원 불러야지. 팔방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손목에 손끝을 얹고 한 번, 두 번. 맥을 짚었습니다. 눈동자는 사내의 눈꺼풀, 입술, 손끝까지 천천히 훑었지요. 맥이 뛰다 멈춥니다. 팔방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어째서인지 사람들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숨이 얕고 혀끝이 말랐고 손끝이 차갑습니다. 정화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무인 복장, 검은 도포 위로 단단한 띠를 메고 어깨에 짧은 장검이 살짝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정화가 오자 본능적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팔방이 고개를 들어 정화를 불렀습니다. 정화는 팔방을 보더니 곧바로 쓰러진 사내를 확인했습니다. 의원은? 부르러 갔다고 합니다. 정화의 시선이 팔방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할 수 있겠어? 팔방은 사내의 옷깃을 살짝 열어 목 아래쪽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붉은 점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입가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라 쓴 냄새. 약재와는 다른. 팔방은 손을 거둬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꾸러미를 가리켰습니다. 사내의 옆에 있던 것입니다. 저건 먹다 만 약입니다. 약. 쓸데없이 약을 먹은 게 아니라 누가 먹인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순간 팔방은 정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들 물러서게 해 주십시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칼집을 톡 건드려 소리를 냈습니다. 물러서요. 숨 막힙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경꾼처럼 붙어 있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지요. 팔방은 곧바로 장터 끝 국밥집 쪽으로 달려가 물 한 사발과 소금 한 꼬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옆에 두었던 말린 약초 한 줌을 꺼냈습니다. 국밥집이 가난해도 윤 씨 부인이 늘 챙겨 두던 약초였습니다. 팔방은 사내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살짝 벌리고 물을 아주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한 번에 넣지 않고 숨이 넘어가지 않을 만큼. 그 다음 혀 아래에 소금을 아주 조금 묻혔습니다. 정화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게 살려? 팔방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이 아니면 기혈이 막힌 겁니다. 막힌 걸 풀면 숨이 돌아옵니다. 그때 사내의 목이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기침이 새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아. 방금 움직였어. 팔방은 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귀 뒤쪽과 손목 안쪽을 손끝으로 눌러 잠깐씩 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내의 가슴 위, 심장 가까운 곳에 손바닥을 얹어 호흡을 따라갔지요. 사내는 마침내 길게 숨을 뱉어냈습니다. 길고 떨리는 숨.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소란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사실 하나만 남은 조용함. 팔방은 고개를 들어 정화를 보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의원이 오면 됩니다. 정화는 말없이 팔방의 손목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너 무섭지 않았어. 팔방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내의 숨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은 사내의 눈을 확인하고 입안을 확인하고 결국 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두었나? 팔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대신 말했습니다. 국밥집 심부름꾼이요. 의원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이름이? 팔방입니다. 그 한마디로 장터의 공기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사내는 의원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아직 흐렸지만 사람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요. 누가 나를... 그때 팔방이 한 발 다가가 말했습니다. 날이 깨서 쓰러진 건 술 때문이 아닙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약 때문입니다. 사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슨 약? 팔방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종이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겉보기엔 소화제처럼 보입니다. 소화제라면 아침에 속이 쓰리실 때 드셨겠지요. 팔방의 말은 이상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내가 멍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얻지 않으냐? 팔방은 꾸러미에 묶인 매듭을 살폈습니다. 매듭이 한 번 풀렸다가 다시 묶였습니다. 누군가 열어 안에 든 걸 바꾼 뒤 다시 묶은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약을 바꿨다고? 그럼 누가? 팔방은 사내의 소매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포 끝에 아주 희미하게 남은 기름 얼룩, 그리고 손톱 안쪽에 묻은 검은 가루. 사내가 일부러 묻힌 게 아니라 누군가 손에 쥐어주며 묻힌 자국이었습니다. 나리. 팔방은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을 건넨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나리 손을 붙잡고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이 따뜻했을 겁니다. 기름을 만진 손이니까요. 사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정화가 팔방의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그만. 팔방이 정화를 보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팔방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이 약은 한 번 더 드셨다면 숨이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의원이 그제야 꾸러미를 맡아 냄새를 맡고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기혈을 끊는 쪽이로구나. 사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팔방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말했습니다. 나리를 죽이려 한 사람은 나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리가 살아있으면 곤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장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팔방을 오래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팔방이라 했지. 팔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 오늘의 은혜 잊지 않겠다. 그날 저녁 윤씨 부인은 팔방을 불러 앉혔습니다. 팔방은 여전히 마님 앞에서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마님, 다녀왔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사람이 살았더냐? 예. 내가 살렸느냐? 팔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오래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너는 내 능력이 남을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정화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팔방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윤씨 부인은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야, 잘했다. 그리고 다시 팔방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살리는 손은 더 조심해야 한다. 팔방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살아난 사람의 숨결만큼 누군가의 질투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그 예감은 그날 밤 바로 현실이 됩니다. 그날 밤 국밥집 뒤뜰은 조용했습니다. 장터의 소라는 잠들었지만 사람들의 입은 잠들지 않았지요. 그 아이가 사람을 살렸다더라. 국밥집 심부름꾼이? 의원도 못한 걸 했다던데. 눈이 사람 속을 본다더라. 소문은 늘 그런 식으로 부풀었습니다. 사실보다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빠르게 번져나가며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이지요. 그 불은 칭찬이 아니라 질투였습니다. 늦은 시각 국밥집 문 앞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섰습니다. 팔방이 문을 열기 전에 정화가 먼저 인기척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구냐?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문밖 사내가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씨 댁에 볼 일이 있다. 정화는 문틈으로 사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고 손톱이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칼을 쓰는 손, 싸움을 피하지 않는 손. 볼 일 있으면 낮에 오지. 왜 밤에 와?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팔방. 불러라. 정화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고울이 좁다.
괜히 튀면 다친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정화는 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긴 국밥집이다. 칼장난할 곳이 아니다. 사내가 낮게 웃었습니다. 국밥집이든 뭐든 살리는 손은 세상에 눈에 띄면 안 되는 법이지. 정화는 그 순간 팔방을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팔방은 정화의 움직임만 보고도 상황을 알았습니다. 아가씨.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서지 마라는 뜻이었지요. 그때 사내가 문틈 사이로 작은 종이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정화가 그것을 발로 밟아 멈췄습니다. 사내가 낮게 말합니다. 내일 관하로 오라고 전해라. 누가 부르는데 부르면 오면 된다. 그리고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화가 종이를 집어들자 종이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린 만큼 빚이 생겼다. 정화는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팔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협박이 아닙니다. 정화가 팔방을 돌아보았습니다. 팔방은 종이의 글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건 협박처럼 보이게 쓴 초대입니다. 정화의 눈이 더 깊어졌습니다. 누가? 팔방은 잠시 생각하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낮에 오늘 제가 살린 그 나리의 주변입니다. 확실해. 확실하진 않습니다. 팔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은 대개 글씨가 흔들립니다. 마음이 급하니까요. 이건 급하지 않은 사람이 쓴 글씨입니다. 정화는 말없이 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윤씨 부인이 뒤에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정화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은 정화를 바라보고 팔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다. 누가 누구를 살리고 누가 누굴 노리는지. 팔방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팔방아. 예, 마님. 내가 살린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큰 사람의 곁에는 늘 칼이 있다. 윤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팔방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팔방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 이제는 그 손을 지키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화가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정화에게 아주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정화야, 너는 칼로 지켜라. 팔방은 눈으로 지킬 테니. 팔방은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자신의 무기가 칼이 아니라 눈이라는 것. 사람의 숨결, 사람의 거짓, 사람의 악의를 잇는 눈. 그날 밤 팔방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터에서 쓰러진 사내의 목이 들썩이던 순간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살린 만큼 빚이 생겼다는 글씨가 떠올랐지요. 팔방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어난 건 제 마음이 아니었지만 살아가는 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다음 날 관하로 이어집니다. 슈론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팔방을 부른 관아의 진짜 속내와 살린 사람이 팔방에게 건네는 첫 번째 보답이 드러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